안녕하세요. 커말 단기 합격을 도와드리는 현경쌤입니다. 지난 1강에서는 시작 메뉴부터 휴지통까지 정리했죠. 자, 2025, 26 개정 유형에 맞춘 진짜 시험에 나오는 것만 오늘도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2강은 필기시험에서 출제 빈도가 높은 두 문구만 다룰 거예요. 컴퓨터의 분류, 자료 구성 단위. 이번 파트도 커멀 필기에서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니까 지금부터 집중하시고 메모 준비해 주세요. 자, 컴퓨터의 분류입니다. 컴퓨터의 분류는 처리 능력, 처리 데이터, 사용 용도 이렇게 세 가지로 기준이 나눠져 있는데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가로 나눠져 있는 컴퓨터들의 종류는 슈퍼, 메인프레임, 미니 컴퓨터, 마이크로 컴퓨터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슈퍼 듣기만 해도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굉장히 빠르게 처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슈퍼하게 되면 처리 능력에 따른 분류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 슈퍼하고 미니는 좀 암기가 쉽지 않을까 싶어요. 메인프레임과 마이크로 컴퓨터도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자, 처리 데이터 한번 보겠습니다. 처리 데이터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니까 제가 별표를 할게요. 처리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느냐에 따른 분류로 나누어져 있고요. 그 종류에는 디지털 컴퓨터, 아날로그 컴퓨터,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결합한 장점만을 우리가 결합한 하이브리드 컴퓨터가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정확하게 설명하겠지만 디지털 컴퓨터는 뚝딱 뚝딱 떨어진 아주 정확한 값을 우리가 표현하는 게 디지털 컴퓨터예요. 그리고 아날로그 컴퓨터는 우리가 시계의 분침처럼 예를 들어서 6시에서 7시로 표현을 할 때 이 서서히 값이 변해 과정을 우리가 다 볼 수가 알 수가 있잖아요. 이걸 그대로 표현하는 연속적인 값, 연속적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게 아날로그 컴퓨터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장점을 혼합한 게 하이브리드 컴퓨터다. 데이터의 형태에 따른 분류를 암기하실 때는 D, 아날로그 그리고 하이브리드 하. 그래서 D, 하로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D, 하. 자, 사용 용도에 따른 분류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컴퓨터를 우리가 범용 컴퓨터, 어떤 특수한 목적, 뭐뭐 전용이다. 네, 이런 목적에 따른 특수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컴퓨터를 우리가 전용 컴퓨터라고 합니다. 자, 일단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처리 데이터에 따른 분류, 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를 꼭 암기하시고 그 다음 과정 함께 보실게요. 자, 디지털 컴퓨터와 아날로그 컴퓨터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디지털 컴퓨터는 반드시 먼저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좀 암기하기 힘들다 그러면 디지털 컴퓨터만이라도 확실하게 암기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디지털 컴퓨터를 보겠습니다. 숫자, 문자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고요. 뚝딱뚝딱 끊어져 있는 값, 이거를 처리하는 데이터가 이산 데이터다. 그래서 이 디지털 컴퓨터는 숫자, 문자, 이산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이터고요. 학생 수를 표현할 때 우리가 1명, 2명, 100명 이렇게 정확한 값, 딱 떨어져 있는 값을 표현하지 1.5명이다 이렇게 표현하진 않잖아요. 네. 그리고 시험 점수도 우리가 정수를 표현할 때 70점, 80점 이렇게 딱 끊어져 있는 값으로 처리하는 게 바로 디지털 컴퓨터다. 그래서 얘네들은 숫자나 문자로 출력이 되고요. 연산은 산술, 논리 연산을 그리고 논리 회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용도를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그리고 노트북, 게임기 이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도가 바로 디지털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가요? 프로그래밍이 필요하죠. 그리고 기억 기능이 있습니다. 자, 디지털 컴퓨터는 첫 번째 반드시 숫자, 문자, 이산 데이터 처리한다. 딱 떨어져 있는, 끊어져 있는 값으로 처리한다. 그리고 산술 논리 연산, 논리 회로로 구성이 되어 있다. 스마트폰, 게임기, 노트북 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는 범용 컴퓨터이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이 필요하고 기억 기능이 있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날로그 컴퓨터 보겠습니다. 아날로그 컴퓨터는 어떤 전류, 온도, 세기, 시계 바늘처럼 연속적으로 변하는 값을 그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네들은 어때요? 곡선이나 그래프로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미적분 연산, 증포계로를 사용을 한다. 역시나 특수 목적용이고 자동차 바늘 속도계나 순 온도계 같은 게 바로 아날로그 컴퓨터에 해당이 됩니다. 얘네들은 어때요? 프로그래밍이 또는 기억 기능이 필요하지 않고 또 없습니다. 디지털 컴퓨터 다시 한 번 더 복습하고 꼭 넘어가세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컴퓨터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자, 컴퓨터는 어때요? 첫 번째 처리 능력에 따른 분류, 두 번째 데이터 취급에 따른 분류, 그리고 사용 용도에 따른 분류로 나눌 수 있다. 맞죠? 자, 2번. 하이브리드 컴퓨터는 디지털 컴퓨터와 아날로그 컴퓨터의 장점을 혼합해서 만든 컴퓨터다. 이것도 맞죠? 자, 우리가 데이터 취급에 따른 분류 D, 아, 하 이렇게 암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는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장점을 우리가 혼합한 컴퓨터이다 해서 2번이 맞는데 참고로 우리가 하이브리드 컴퓨터는 실생활에서 어디에 사용이 되느냐면 병원에 이제 CT나 MRI 있죠. 그게 바로 대표적인 하이브리드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체를 통과하는 어떤 자기장이나 전류 변화 이런 연속된 신호를 디지털 회로로 재구성해서 표현하는 기기잖아요.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컴퓨터 하면 우리가 병원에서 보는 CT나 MRI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컴퓨터를 데이터 취급 형태에 따라 여기 데이터 있죠? 자, 데이터 하게 되면 뭐라고요? 하다. 그런데 데이터 취급에 따른 분류가 미니, 마이크로, 슈퍼라고 했기 때문에 3번이 옳지 않은 거죠. 얘네들 뭐예요? 얼마나 많은 양의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 그런 처리 능력에 따른 분류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4번에 컴퓨터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른 범용 전용 컴퓨터로 분류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에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범용 컴퓨터는 자, 우리가 범용 컴퓨터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신호 중에서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바로 디지털 컴퓨터라고 했죠. 디지털 컴퓨터. 네. 그래서 이 디지털 컴퓨터는 똑딱똑딱 딱 떨어져 있는 값을 표현하고 뭐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게임기 등등등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범용 컴퓨터는 아날로그 신호가 아니라 바로 디지털 신호를 취급하고요. 정밀도가 제한적이지 않죠. 네,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를 취급하고 정밀도가 제한적인 거는 뭐예요? 아날로그 컴퓨터입니다. 전용 컴퓨터. 그래서 1번이 정답이죠. 자, 이번에 아날로그 신호는 시간에 따라 연속으로 변하는 정보, 이 값을 말한다. 맞고요. 3번, 디지털 신호는 이산적으로 변하는 0, 1 이렇게 이산적으로 변하는 정보를 말한다. 맞고 4번 디지털화된 신호는 복호화 과정을 통해서 원래의 아날로그 신호로 다시 변환된다. 맞습니다. 네, 정답은 2번에 1번입니다. 자, 마지막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중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컴퓨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아날로그 컴퓨터는 숫자 문자 이산 데이터를 처리한다. 아니죠. 숫자 문자 이산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는 디지털 컴퓨터이죠. 자, 2번 디지털 컴퓨터는 연속적으로 변하는 데이터를 처리한다. 얘는 어때요? 아날로그죠.
자, 3번 아날로그 컴퓨터는 정밀도가 제한적이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디지털 컴퓨터는 어때요? 논리 회로를 우리가 이용을 합니다. 논리 회로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3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다시 올라가서 자, 이번에는 우리 자료의 구성 단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의 구성 단위는 정보를 표현하는 최소 단위 비트로 시작이 됩니다. 비트. 그리고 이 비트 4비트가 모여서 하나의 니블이 되고요. 그리고 8비트로 구성이 된 바이트가 있습니다. 바이트, 니블도 중요하고요. 바이트 굉장히 중요하다. 자, 바이트는 자, 8개, 8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어때요? 문자를 표현하는 가장 최소 단위다. 바이트. 문자를 표현하는 최소 단위이다. 그리고 1바이트는 2의 8승, 2를 8번 곱한 값으로 네, 256가지의 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바이트는 문자를 표현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영어하고 숫자는 1바이트, 한글과 한자는 2바이트로 한 문자를 표현을 한다. 바이트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워드. 워드도 중요합니다. 일단은 별표를 계속 해놓을게요. 자, 워드는 이 CPU라고 하는 건 중앙 처리 장치인데 사람의 뇌와 같은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CPU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어떤 명령 단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워드는 CPU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명령 단위더라. 그리고 풀 워드는 4바이트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블 워드는 8바이트. 자, 풀 워드, 전 워드에서 반 워드니까 2바이트가 되겠죠. 여기서 핵심은 명령 단위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2비트 운영체제다 그러면은 한 번에 32비트씩 계산을 하거나 명령을 읽어 드린다라는 거예요. 64비트 CPU다 그러면 우리가 한 번에 명령을 하는 단위가 64비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워드가 길수록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처리 속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처리할 수 있는 하나의 묶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워드는. 그리고 자, 논리적 구성, 파일 구성의 최소 단위는 필드다. 그리고 이 필드들이 모여서 레코드가 되고요. 자, 여러 레코드로 구성이 된 게 파일이고요. 또 이 파일의 집합으로 구성이 된 게 데이터베이스다.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순서 비트, 니블, 바이트, 자, 비트, 니블, 바이트, 워드, 필드, 레코드, 블럭, 파일, 데이터베이스 이 순서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 순서에 대해서 묻는 질문도 자주 나오니까 그것도 비트, 니블, 바이트, 워드, 필드, 레코드, 파일, 데이터베이스 암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표 하나가 입력이 되어 있죠. 이 표 전체를 우리는 파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파일을 구성하는 구조를 한번 볼게요. 이 파일을 표현하는 가장 최소 단위가 필드입니다. 필드는 여기 필드명을 보니까 전화번호인데 같은 형식의 데이터가 2개 이상 나란히 세로 배열로 이렇게 입력이 된 것, 이 구조 가장 표현하는 최소 단위, 이거를 필드라고 하고요. 이 필드의 가장 첫 번째 행에 있는 항목의 이름을 우리는 필드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2개 이상의 필드들이 모여서 우리가 레코드라고 하고요. 이 여러 레코드의 집합을 우리는 파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서 일단 표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어때요? 문자를 표현하는 최소 단위가 뭐라고 했어요? 자, 바이트라고 했습니다. 문자를 표현하는 최소 단위가 바이트인데 거기에서 일반적으로 영어나 숫자, 여기 용어 있죠? 영어나 숫자는 1바이트로 표현한다. 그리고 한글이나 한자는 2바이트로 표현한다. 그것까지 이 표를 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관련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번.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의 논리적 구성 단위를 작은 것에서 큰 것 순으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나와 있네요. 우리 암기하셨어요, 모두? 자, 비트, 니블, 비트, 니블, 바이트, 워드, 비트, 니블, 바이트, 워드, 필드. 이 필드가 모여서 뭐가 돼요? 레코드, 그리고 파일,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네. 정보를 표현하는 가장 작은 단위 비트, 4비트로 구성이 된 립을, 8비트로 구성이 된 바이트, 그리고 이 바이트는 문자를 표현하는 단위이다. 그리고 워드는 명령 단위이다. 그리고 필드는 논리적 구성 단위의 최소 단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보면은 필드, 레코드, 파일, 데이터베이스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바로 4번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봐볼게요. 2번, 자료 구성 단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자, 워드 하면 뭐예요? 워드는 명령 단위다, 처리 단위다. 이 말이 바로 나와야 돼요. 근데 1번에 보면은 문자를 표현하는 최소 단위다. 자, 문자를 표현하는 최소 단위는 뭐라고요? 바로 바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쉽게 2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그리고 이 바이트는 8비트로 구성이 된다고 했고요. 자, 레코드는 필드로 구성이 되어 있다. 4번, 필드는 파일 구성의 최소 단위이고 이 필드가 모여서 레코드가 된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3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3번. 여기에 설명을, 아까 제가 좀 전에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CPU가 뭐예요? 중앙 처리 장치라고 했죠. 자, 이 CPU가 고정된 비트 묶음을 기준으로, 즉, 워드가 하나의 묶음 단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묶음, 워드를 기준으로 명령을 읽고 데이터를 계산하는 최소 단위이다. 그래서 32비트는 한 번에 32개, 32개 비트씩. 자, 64비트 CPU는 한 번에 64개의 비트씩 데이터를 계산한다. 그래서 한 번에 더 많은 데이터를 우리가 계산하는 게 속도가 더 빠르겠죠.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워드는 명령의 단위이다. 그리고 바이트는 문자를 표현하는 최소 단위이다. 꼭 이런 문제가 또 자주 출제가 되니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3번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3번. 자료 구성 단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8개의 비트가 모여 1바이트로 구성이 된다. 자, 8비트는 1바이트. 맞죠? 자, 레코드는 뭐가 모였어요? 필드가 모여서 구성이 됐다. 맞죠? 자, 필드는 여러 개의 필드가 모여서 레코드가 된다. 자, 2번하고 3번하고 같은 말인 것 같아요. 이제 바꾸기만 했을 뿐이지. 그래서 3번도 맞고요. 자, 문자를 표현하는 최소 단위는 바이트입니다. 바이트.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또 더 중요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단기 합격 현경쌤이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